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나 큰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사건이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10살과 8살, 이 두 형제가 코로나19 이후 학교도 가지 못하면서 엄마는 물론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 코로나 사각지대를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9천억 원을 거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주는 데 쓰는 게 최선인지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2만 원 지급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서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 발의 피. 지난번에 지원받은 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지원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정도 금액인데 통신비 주게 된 거는 저희가 당초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는 큰 대원칙에 맞았고요. 세 발의 피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사실 통신요금을 대개 내는 분들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재고를 해달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비난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게 통신사 지원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에게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통신비 지급에 대한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신비 9천억 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 원을 받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비를 지급할 돈으로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라면 형제 등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통신비 지원에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은 제 개인 생각이 반영될 그럴 룸이 없다. 정부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 제한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방역조차 정치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일부 개신교 극우 보수단체들을 겨냥해서 쓴소리를 한 건데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6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서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 심지어 방역조차 정치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불교계 지도자가 적폐청산을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자 협치를 잘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답변하며 나온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방역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일어난다며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극우 보수단체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개신교, 조작설을 주장하는 야당 인사 등을 겨냥했습니다. 지난달 기독계 인사들을 만나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교회 전체 신망을 해친다고 강조한 뒤 또다시 작심 비판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강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킨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 원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 있어 부당함을 겪고 있는 건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명 늘면서 좀처럼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6.5%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나 퍼졌던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작설에 대해 최근 야당 의원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검사량이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일부 극우단체나 보수 유튜버들에 이어 정치권에서까지 조작설이 흘러나오자 강력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하고 방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에는 인력과 검사 수가 줄어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두고 마치 방역 성과가 나타난 것처럼 발표한다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라면 무조건 확진 판정을 받는다며 꾸준히 진단검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막 때려넣고 있습니다. 숫자를 난 조작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부는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62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기관이고 채취된 검체를 진단하는 곳도 대부분 민간기관이라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 분석 과정조차도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서 이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주말을 포함해 주 초까지 확진자가 줄고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주말에 검사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틀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이지 일부러 검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